명동 지하상 노수생활도 하고 또 국파발종점에 연탄 배달도 하고 면만 한두 끼 먹고 또 이제 속 쓰리면 그 눈 오면 눈을 한 움큼 이렇게 주워서 먹으면 속쓰림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서 고생하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뭐 의사나 주변에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대장암 3기였지만 저는 암이 뭐 13cm나 돼서 하나님 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365 발행인 김두호입니다. 16년 전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터뷰 전문 매체로 창간된 인터뷰 365가 무한 캠페인으로 펼치는 살자TV 방송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살자TV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극복해서 꿈을 잃지 않고 뜻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각계 명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가수 진요거님을 모셨습니다. 진요거님은 삶의 가장 어려운 고비,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딛고 가수로 40년이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굴의 인생을 산 가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 365 또 살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효, 아니야, 덤으로 사는 인생의 주인공. 저는 암투병 5년을 극복한 기적의 사나이 집념의 가수 진요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데뷔하신 게 1990년대 초부터 활동하셨죠? 81년도에 데뷔했어요. 80년대 데뷔. 그래서 예. 초기에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그때 활동하시는데 가수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그 기자실에 인터뷰에서 스포츠홀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뭐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는데요. 뭐 그야말로 그 음식 배달부터 시작해서 운전, 뭐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그리고 뭐 노숙도 하시고 그런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많았죠. 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오남이녀 중에 셋째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아버지, 엄마, 큰형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대전상고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방과 후에는 집에 가면 공부할 방이 없어서 그 큰 교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새벽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대전상고는 암만 해도 이제 그 은행에 많이 들어가는 상업학교였기 때문에 주산부기를 열심히 해서 주야간 통틀어서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주산 1단에 부기 2급을 딴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주산 2급에 부기 3급 정도만 되면 은행에 특채가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나이지만 은행에 들어가서는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기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대전상고 3학년 1학기 때 휴학계를 내고 그때 단돈 5,000원을 가지고 대전역에서 완행열을 차를 타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서울서 이제 오니까 돈도 없고 뭐 시골서니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도 하고 또 충무로 또 명동 지하상 노숙 생활도 하고 또 국파발종점에 연탄 배달도 하고 또 종각에 있는 또 그 무랑주 극장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주일 선생님이 그 출연하고 인순이 또 취재인이 조영남 이런 선배 가수님 출연했을 때 제가 웨이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노래하는 거 무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꿈을 키웠죠. 언젠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무대에 서야겠다. 그렇게 하고 또 멸치 장사도 하고 또 용강 마포 용강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 강사를 하면서 또 회원들이 또 벗어놓은 또 운동복이라든가 또 수건 타올을 전부 세탁하고 빨아서
또 널어서 체육관에 널어서 또 개서 사물함에 넣고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났죠. 체육관에서 이제 쪽잠을 자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됐다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라 이제 덥지만 창문을 닫고 한 12시만 되면 뭐 노래 연습을 하려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포 용강 저 주민들이 아유 웬 미친놈이 12시만 되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갖고 파출소에 신고돼 제가 여러 번 불려갔었어요. 그 결국은 이제 관장님한테 쫓겨나게 됐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의자가 이렇게 신도들의 길다란 의자였거든요. 네. 그럼 새벽 신도들이 보통 한 5시면 교회에 오는데 그 연탄 그 난로를 피워놨어요. 그 문을 항상 24시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서 불을 쬐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추위를 누리다 보니까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럼 새벽 한 5시 정도 되면 막 목사님 설교 소리고 사람들 소리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나가기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그 머리를 긁적하다 누워있다가 이게 나옵니다. 나오면 하얀 눈이 내리면 그 눈을 이제 속이 시리니까 눈을 한 움큼 주워서 먹으면 속 시린 게 가시고 참 그 어려웠던 시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절하게 살 때 그래도 꿈을 안 잃고 가수 되겠다는 꿈을 안 잃고 그 꿈을 향해서 살아온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저는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제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은 평생 군인이셨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었어요. 네. 그 어머님이 오남이녀 형제들을 다 자식들을 기르고 그 고생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만스럽고 불쌍해서 그래서 저는 그 서울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엄마를 벌어서 갖다 주겠다 이런 일념하에서 가진 고생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뭐 한 열흘 보름 정도는 이제 물바가지에 떠놓고 물 먹고 진짜 열흘 막 보름까지도 제가 밥을 한 끼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가끔 뭐 라면만 한두 끼 먹고 또 이제 속 쓰리면 그 눈 오면 눈을 한 움큼 이렇게 주워서 먹으면 속쓰림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서 고생하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 가수님 하면 그 한 5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셨죠. 그것까지 딛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죽음의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때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그때는 거의 뭐 의사나 주변에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대장암 3기였지만 저는 암이 뭐 13cm나 돼서 암이 보통 2, 3cm도 크다고 그러는데 13cm나 돼서 대장을 한 3cm 이제 절개를 했거든요. 저는 화장실도 뭐 일어서 힘이 없어 기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암투병 과정에서 제가 오죽하면 그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서 두 손을 콕 모으고 하나님 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암투병 하면서 이게 그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 목이 불로 데인 것처럼 뜨겁고 따가워서 아무 음식도 못 삼켜요. 그 한여름에도 뜨거운 보리차를 그 주전자에다 끓여서 이 목덜미를 자꾸 한 모금씩 남겨서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은 일체 못 먹죠. 왜냐하면 또 음식 냄새 맡으면 다 토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서 먹지를 못해서 제가 한 20kg까지 빠졌어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진짜 걷지도 못했어요. 그 더운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고서 잠을 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몸에 이 한기가 와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잠을 한 2시간 자기가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밖에. 물론 저도 살고 싶었지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예. 그 고통 속을 그 터널을 빠져나오셔가지고 제6집 앨범 노래가 병에서 완치되면서 그 다음은 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걸 노래로 부르셔가지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노래를 부르겠다는 그 가수의 꿈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오시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기적적이죠. 암 투병하면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암 투병하면 막 이렇게 혈관 주사도 맞고 항암치도 받다 보면 아프니까 짜증을 내게 돼요. 사람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집사람은 여보 당신은 최고야.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고 또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진동민이라고 그 1인 방송하는 악어 유튜버. 악어 유튜버에.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암 투병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 수원으로 가서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밤잠을 안 자고 정말 엉덩이가 부러질 정도로 그 1인 방송에 번 돈으로 이제 병원비를 대고 또 집안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비를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대주고 있어갖고 만약에 우리 둘째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무리 암투병 환자고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막노동이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 몸 상태로 둘째 아들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을 떠나서 우리 진동민 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세계 혈 운동 본부를 창립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전 치면 30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노인정도 찾아다니시고 이 동네 정리 다니면서 경로잔치를 베풀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혈 운동도 지금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데뷔 시절에 부른 노래가 불려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효의 심정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간절했는데 절절했는데 그 효의 노래가 불효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불효 노래가 가사가 어머니를 그리면서 한 노래였죠. 예, 그 노래하고 더불어 하는 인생 6집 앨범 그게 참 인생의 우리를 대변하는 노래인데 그 불효라는 노래는 이제 제가 직접 작사를 했고 작곡은 흑의 살리라를 작곡하신 김정일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 이제 안동역을 편곡하신 정경재 선생님 편곡을 하셨고 그래서 1990년도에 발표해서 1991년도 신인 가수상 92년도 그때는 다운타운가였어요. LP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타운가에서 연속 15주 1위 한 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또 줌에 또 만났네 이런 가수들이 보통 7주에서 8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태진아의 미안해라든가. 근데 15주 일을 해서 1992년도 트로트분 최우수 가수를 받았습니다. KBS 전국 노래장 아침마당 가요 무대 일요일 밤에 MBC 기분 좋은 날 또 행운의 스튜디오 연예계 중계 하여튼 기타 등등 MBC하고 KBS밖에 없었는데 그 프로는 거의 제가 다 나갔어요. 그만큼 신스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또 예기치 않게 돌아가시고 어머님마저 이제 어머니 멋있다고 이제 앉지도 쓰지도 못하고 눈 하나 뵈서 실명이 되고 충남대학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셨는데 제가 10년을 병간을 해서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실 이 불효라는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를 한 노래인데 제목은 불효지만 어머님을 그리면서 어머니께 바치는 일명 효대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맛배기로 잠깐. 음악 배경 없이 그냥 어머님이 그리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보고 싶은 그 얼굴이 이 몸이 잘 되라고 두 손 모아 얼마나 빌었던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불러봐도 오지 않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하려니까. 진심이 노래 속에서 전달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죽음까지 가는 그걸
극복에 살아오시면서 네. 아 덤으로 사는 내 인생.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은 김시현 작사, 이우섭 작곡 선생님이에요. 예. 그때는 제가 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우섭 선생님이 전화를 했죠. 제가 암투병을 이렇게 하고 죽음 직전까지 오고 예. 사실 전국에도 지금 아프고 암투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 해서 그 덤으로 사는 인생곡이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부르는 것보다는 제 그 뮤직비디오 한 편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